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에 이런 전원주택 잘못 잡으면 정말 큰일 난다 라는 주제로 경매물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경매물건은 바로 이 집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집은 남양집이에요. 저는 남양집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집 뒤에 작은 언덕이 있고 집 앞쪽으로는 넓은 땅이 있어서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잘못 잡으면 큰일 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도시에 사는 분들은 이 경매물건을 잘못 낙찰받았다가 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현장 한번 살펴보고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강원도 횡성군이고요. 횡성에서도 횡성 시내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전원주택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 경매물건 전원주택이 있고 여기가 횡성군 시내입니다. 직선 거리로 2.63km, 차로 가면은 뭐 한 2분도 안 걸리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여기 전원주택이 있고요. 시내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집 앞에 있는 2차선 도로로 이렇게 쭉 가면은 금방 시내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생활하긴 편할 거예요. 자, 2차선 도로에 이어지는 마을길로 이렇게 들어가면요, 쭉 올라가서 여기 뭐 공장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굴삭기, 포크레인 판매하고 렌탈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와, 좋겠네요. 굴삭기 필요할 때 바로 가까이서 빌릴 수 있으니까 좋을 수 있겠는데, 요런 공장이나 회사가 바로 옆에 있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여기서 경매물건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요 마을길도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 약간 살짝 오르막이죠. 집 뒤에 길이 있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하지만 건물과 도로 사이에 요렇게 나무가 막아주고 있어서 뭐 크게 신경 쓰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요렇게 진입을 해서 마당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 집 뒤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 땅까지 경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여기 건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집 앞쪽으로 여기 나무 심겨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국유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 앞에도 나무가 있고 집 뒤에도 나무가 있다. 집 바로 앞에 나무가 있는 것은 약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약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줘서 좋은데 겨울에는 해 남중고도가 낮아서 이렇게 해가 30도로 들어오면은 마당이 좀 그늘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눈이 많이 온 다음에 마당에 있는 눈이 쉽게 녹지 않겠죠. 그런 점은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집에 보니까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불 피우면은 집 안에는 엄청 따뜻하겠네요. 집 앞쪽에는 나무가 있고 그 앞으로는 엄청나게 넓은 농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전망이 확 트였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가끔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어떤 집을 사는데 그 집 앞에 엄청 넓은 땅이 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앞 땅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경매물건 전원주택 앞으로는 아마 공장이건 주택이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런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집을 딱 보면은 황토 벽돌로 지은 황토집인 것 같은데,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합니다. 아마도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짓고 외벽 마감을 황토 벽돌로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건물이 3개나 있네요. 주택이랑 농업용 창고가 2개나 있네요. 이게 30평짜리 주택인 것 같고요. 그 옆에 이게 농업용 창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아궁이가 보이네요. 농업용 창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서 보이지 않고 이 집 반대편에 있습니다. 미쓰고 부동산에서 볼게요. 시촌 구독자님들께는 미쓰고 부동산 7일 무료 이용권 3개월 추가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참고하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미쓰고 부동산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 우리 시촌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미쓰고 부동산 전화해가지고 왜 7일 숙박권 안 주냐 따지셨대요.
분명히 제가 영상에서 7일 무료 이용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7일 숙박권 안 주냐고 고객센터 전화해서 따지셨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여기 미쓰고 부동산에서 보면은 토지하고 건물이 딱 보입니다. 지금 토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총 444평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건물이 여기 건물 본체 하나, 여기 농업용 창고 둘, 또 농업용 창고 셋, 세 개가 보이죠. 우리가 아까 확인하지 못한 창고가 바로 이 창고가 되겠습니다. 미쓰고 부동산에서 국공유지 필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경매물건이 국공유지에 붙어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 이 집 뒷길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도로가 국공유지입니다. 집 앞에도 국공유지 도로가 있고 집 앞을 지나서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 앞에 도로를 사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집 뒤에 있는 도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시는 분이 이 도로를 이 집 앞으로 다닐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안쪽에 농사 짓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농사지로. 그리고 경매물건을 보면은 주차장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집에 사는 분들은 이렇게 들어와서 집 앞을 지나서 이렇게 차를 집어넣겠죠. 미쓰고 부동산에서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집 앞에 이렇게 도로로 들어와서 여기로 올라가면 여기 지붕 있는 게 주차장이에요. 자, 이 사진 보시면 더 잘 보이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차를 쏙 넣습니다. 차 넣고 이렇게 오면은 집 앞에 집 이쁘네요. 마당이 펼쳐집니다. 잔디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기도 있어요. 집 왼쪽에 있는 농업용 창고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죠. 마찬가지로 황토로 마감을 해놨고 요 앞에 데크가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집 우측에 있는 주차장 우측에 있는 경량 철골로 만든 농업용 창고이고요. 자, 이 창고 앞에 요 토지도 매각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닐하우스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보면은 집의 관리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것 같고요. 요거는 집 뒤편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집 마당의 모습 굉장히 멋지게 꾸며놓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잔디 관리도 잘 돼 있고 뭐 가제보 같은 거 테이블 이렇게 보이네요. 사건 기호를 좀 보겠습니다. 경매 사건 번호를 확인하시고요. 이게 감정가가 3억 4천인데 현재 한 번 유찰돼서 현재 최저가는 2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더 유찰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경매 물건은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이죠. 토지하고 건물이 모두 일괄 매각인데도 약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은퇴 후에 이런 집을 잡게 되면은 큰일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심지어 우리는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요 경매에 나온 토지 문제가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집이 앉아 있는 땅과 요 앞에 있는 땅은 대지인데 집 뒤에 있는 요 두 개의 땅은 임야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요 옆에 있는 이 땅이 지목이 전이에요. 농지죠. 농지.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농취증 발급 받으면 되죠. 그런데 이 땅은 농취증 발급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여기 전의 모습을 좀 보시면은 농지예요, 농지. 그런데 요 일부 포장이 되어 있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여기가 다 농지인데 요 일부분을 그리고 주차장 가는 요 길을 레미콘으로 포장을 해버렸습니다. 농지를 이렇게 마음대로 포장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레미콘 포장이 이루어지는 면적 중 롱로 및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을 제외한 일부 면적 46제곱미터입니다. 이 면적은 전용 허가를 얻지 않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로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이 있으며 원상복구 계획서 첨부하여 농취증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매각물건 명세서 비고란에 쓰여 있어요.
물론 이 정도는 낙찰받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 나는 이거 농지로 원상복구할래. 그래서 농취증 받을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 원상복구 한다고 해도 농취증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농지가 있는 땅이 조금 특별한 땅입니다. 토지 이음에서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이 그 전 농지인데요. 이 땅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자, 클릭해 볼게요. 농업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 내에 있는 농지란 말이에요.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업 경영을 할 사람만, 즉 농업인만 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에 있는 분이 저는요 이 집을 낙찰받아서요 여기 전원주택 사용하고요 이 저는 저 농사 질 건데요 텃밭으로 사용할 건데요 요거 농업 경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매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여기 보세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 미제출하면 보증금 몰수합니다. 입찰 기일 전 농취증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관서에 미리 발급 문의를 해라. 여기 보시면은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 해당하므로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취득은 불가하다. 농업경영 목적으로만 취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렇다면 주말 체험 영농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도시에 살건 시골에 살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주말 체험 영농으로 봅니다. 물론 이것은 지자체마다 담당자마다 조금 해석이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그 시골에 살던 도시에 살던 주말 체험 영농으로 봐요. 반대로 농업 경영은 뭐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볼게요. 자, 농업 경영은 뭐 이렇게 됩니다. 자, 농작물 재배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 두 번째는 농지 660제곱미터, 200평이죠.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 재배. 세 번째는 농지 330제곱미터, 100평이죠.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이런 경우에는 농업 경영이라고 봐요. 만약에 나는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죽어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전이 면적이 110평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00평짜리 비닐하우스를 만들면 됩니다. 그럼 요 부분, 요 주차장으로 가는 부분, 여기 앞에 콘크리트로 이제 타설해 놓은 부분을 다 농지로 다시 원상복구 한 다음에 여기다가 100평짜리 100평 이상의 하우스를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또 그렇게 할 계획이라면은 여러분이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에 있는 농업보호구역 내에 있는 농지가 경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일반적으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이것을 낙찰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낙찰은 받을 수 있죠. 낙찰을 받았는데 농취증 안 나오면은 보증금 몰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 잘못 잡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잘못 낙찰받았다가는 보증금을 모두 떼일 수 있는, 돈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농업 경영 계획이 아주 확실하신 분들, 그런 농업인들만 이 집을 낙찰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많이 유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소유자 겸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 전원주택 앞에 넓은 땅이 있어도 공장이나 집이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왜냐면은 이 앞에 있는 땅은 농업진흥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장 짓기 어렵고요. 집도 거의 질 수 없습니다. 물론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누가 여기다가 집을 짓겠습니까? 아마도 집이 들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죠.
마지막으로 임차인 권리 분석만 해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임차인란에 누가 있습니다. 주거 점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전입일이 2006년 2월 27일로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 2021년보다 한참 앞섭니다. 자, 주거 점유자인데 뭐 보증금이고 월세고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임차인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자, 세대 열람을 보니까 세대주가 있는데 이 세대주의 전입 날짜를 보세요. 2006년 2월 27일로 여기 임차인란에 있는 분과 전입을 같이 했습니다. 같은 날에 전입을 했으니까 아마도 가족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여기 세대주는 성함을 봤을 때 남자고 여기 점유자는 성함을 봤을 때 여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요 두 분이 세대주와 요 점유자가 부부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대주의 이름을 제가 가명으로 홍길동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2006년에 이제 이때 전입을 했잖아요. 2006년 당시 이 토지의 소유자가 이름이 가명인데 홍길명입니다. 그러니까 홍길 같잖아요. 마지막 글자만 다르고. 어떤 관계일까요? 아마도 형제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그 홍길명 씨가 2009년에 아마도 아들인 것 같은데요. 이 땅을 증여를 하고 그 아들이 2011년도에 여기다가 현재 이 전원주택을 지어요. 그렇다면 이 집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주 홍길동 씨는 아마도 조카의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홍길동 씨가 그냥 무상으로 이 집에 살고 있느냐, 조카 집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임대차 관계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임대차 관계가 있고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이라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 경매물건은 주의해야 돼요.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재 노검인이다. 그렇다면은 가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임차인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직접 해보셔야겠죠.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어게인!